네. 자, 그러면 이제는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네.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마카다미아 예, 달콤하고 맛있죠. 마카다미아 좀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초콜릿에 들어가도 맛있고. 예, 전 또 초콜릿은 잘 안 먹어서. 이제 좀 감이 올 때 되지 않았나요? 초콜릿을 제가 살짝 놓쳤네요.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역류소 시도염이 있어요. 네. 네. 초콜릿을 먹으면 그게 또 심화돼서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서 건강해야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초콜릿도 건강해야 먹는 거군요. 예. 여튼 마카다미아 견과류 중에도 굉장히 고급지고 맛있는 네, 마카다미아. 저희 집에도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카다미아가 저희 그렇습니까? 집사람이 견과류를 넣고 매일매일 이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호두 그런 사람들 마카다미아.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요거트에다 딱 넣어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또 그것도 네. 맛있네. 그렇지. 네네. 요거트에 넣으면 참 진짜 맛있는데. 네. 견과류 여러 개 넣어서. 네. 가끔 보면 난 인간 다람쥐인가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게 이만한 통 있어, 이만한 통. 왜 막 무슨 옛날에 무슨 이제 인삼주 담던 뭐 그런 큰 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견과류 막 이것저것 때려놓고 계속 먹어. 그럼 입이 다람쥐. 진짜 저렇게 먹어도 되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분들도 계신데 요 마카다미안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이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네. 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한번 얘기 갈까요? 예, 소폭 하락했습니다. 0.5%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그 전날 2에서 2.5%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직전일에 급등 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FMC 의사록이 원래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내용이 시장에서 이미 인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고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연준의 정책이 물가와 고용에 충돌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관망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시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대중국 판매 중단 명령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놉시스가 있죠. 우리 아는 기업에서는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마지막에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엔비디아 얘기를 예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하루 종일 엔비디아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완전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지만 시장에서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둔화시키는 정도의 실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이 안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마진율도 좋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도 YY로 73% 증가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4% 약간 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주들도 지금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나스닥 선물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처럼 막 큰 폭으로 상승하고 막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가이던스를 대중국 판매 제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이던스가 아주 높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서로 상쇄하면서 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려는 둔화됐다. 그래서 호재로 받아들이지만 향후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다시 걱정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시간에서 약 4% 정도 오르는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제 한 2, 3%씩 다 올랐다가 다시 뭐 한 0.6, 1.1% 조금씩 하락하는 그 정도의 하락으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25% 올라서 2,670포인트, 2,650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요걸 돌파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0.23% 올랐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덜 올랐죠. 요거는 바이오주가 어제 하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약 1조 원 순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이 3천억, 기관들이 7,400억 정도 순매수해주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죠.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 이쪽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지수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구나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고 시장이 왜 이러지 하는 어제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했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3.7% 올랐고 SK하이닉스가 2.7%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주 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두 종목이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중소형주가 더 많이 그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다 끌어올리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랐다는 부분은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대형주가 올랐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가장 큰 특징은 2차 전지가 어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 SDI가 8.6%.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거 LG에너솔루션이 6%, LNF가 16.8%, 에코프로비엠이 9%, 엔캠이 8%, 에코프로가 6%, 포스코 퓨처엠이 13% 올랐어요. 2차 전지 끝도 없이 하락을 좀 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특별히 뭐 다른 뉴스가 나오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에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어제 급등한 부분은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보고서 하나를 보면서 그런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많이 떨어진 빈집들의 맞아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어제 원전 방산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 하락했고요. 대표 종목들이죠. 방산의 대표진 그리고 원자력의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6% 하락했고요. 그리고 바이오주에서도 알테오젠, 보로노이 이런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그 미용기계에서 대표 종목이 휴젤입니다. 어제 10%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나포이 꽂던 종목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아마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바뀌는 건가? 일시적인 건가? 네.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드리면요. 일단 우리 시장 설명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방산 원자력 바이오 쪽에서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로 인해서 시총 상위에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상승을 했고 특히 2차 전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수급을 잘 보세요.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3,335억 손 매수했어요. 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이렇게 많이 뭘 샀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저께 급등했던 2차 전지 종목들에 들어가서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상승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쇼커버의 수급일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쇼커버를 왜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있었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낙폭과대라는 부분 그리고 수급의 이동이라는 부분이 좀 있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배터리 쪽 얘기 그리고 전기차 쪽 얘기는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어제 그런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전기차 판매가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리는 계속 감소한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변화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좀 하는 거냐면 어제 상황에서 보세요. 조선방산 원자력 갖고 계신 분들은 좋았잖아요. 근데 네. 6% 어떤 건 10%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팔고 도망 나와야 되나? 아니면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 가야 되나? 또는 아니야. 얘네들이 주도주야. 얘네 말고 수급 이게 지금 이익이 나는 데가 다른 데가 있어? 경기도 안 좋다는데? 자, 얘네들이 눌림목이야. 네. 그러니까 이 눌림목이 얘들이 빠질 때 다시 기회를 보고 얘들을 사야 돼. 낙폭과대 종목은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야. 이게 의견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어제 하루만 보면 그런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좀 다른 거고 그리고 판단보다는요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겁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전에 왜 정프로님 테슬라 처음에 사셔갖고 좀 올랐을 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의 낙폭과대에서 들어간 사람은 그것만 보고 들어간 사람은 반등했으면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회사의 가치나 위유를 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그냥 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면은 땡큐 그러고 더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판단이 좀 있어요. 그런데 조선방산 원자력이 사실 오르기는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면 아마도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들은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수급적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안 나오면 얘들이 다시 갑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5월 말입니다. 내일이 이제 5월 마지막이고요. 이제 6월에 들어가면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반기 결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반기가 지나면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계속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기대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네. 하지만 분명히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관찰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특이했죠. 사실 수급을 보면요. 2차 전지가 뭐 10%, 16%씩 이렇게 오르고 네.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하나요로 이런 거는 막 계속 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이런 것도 계속 빠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을 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빨리 액션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요걸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도 요즘 드렸는데 요즘에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요즘 좀 바꿔서 컨셉을 바꿔서 이렇게 의견을 좀 이제 드리고 있는데 MMF에 미국이요. MMF에 사상 최대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 7.2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요거예요. 7.2조 달러예요. MMF가. MMF가 뭐냐면 머니마켓 펀드잖아요. 네.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서 요거는 일단 안전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빼서 주식을 살 수 있고 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실 때 계좌에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지 않은 남은 현금들 있잖아요. 네. 현금은 RP나 MMF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증권사도 있는데 전에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한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자동으로 넘어가게 해줘요. 이게 이자가 높으니까 네.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은행보다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게 내가 RP에 넣어놓으면 내가 거기다가 내 계좌에서요 네. 주식을 사고 현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네. RP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현금 두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로는 현금 두면 이자 준다. 예. 예탁금 이용료가 아니고 그냥 네. RP로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 그리고 또는 MF에도 많이 전환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본인이 하기도 하고. 근데 증권사 처음에 계좌를 개설하실 때 현금이 돌아오는 거는 자동으로 RP로 갈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증권사도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RP하고 MMF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라서 상당히 안전하고요. 네.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또 주식 사고 또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증시 주변에 대기 자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 뉴스가 왜 나왔냐면요. 7조 달러 이상의 MMF가 쌓였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의 시장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단기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리스크 회피 심리 영향으로 인해서 주식을 사지 않고 증시 주변 자금이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이 뉴스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시장에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을 그냥 확인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들이 불안한 게 아니고 자금이 풍부한 거다. 자금에 불안보다는 이거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요. 여기가 2010년이고 여기 2020년입니다. 이게 7.2조예요. 2조 네. 달러예요. 이 7.2조 달러. 이 자금이 그냥 시장 주변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 일경 정도 되네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이거 좀 어두워지네요. 이거가 옮겨서 그러나?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전히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존재해 있다는 걸 저는 거꾸로 이걸 우려로 이걸 뉴스에서 나왔는데 네. 저는 거꾸로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한 게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는요. 미국의 월간 주택 가격이 2년 만에 하락에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높은 모기지 금리와 구매력 약화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차트를 보면요. 이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주택 가격 상승 월간 상승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월간. 예, 월간. 네. 2022년도에 금리를 5.5%까지 올렸죠. 네.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막 올랐잖아요. 그때 이렇게 줄었거든요.
계속 어떻든 주택가격 상승률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차례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만일 이게 2, 3개월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은 경기도나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여기 차트를 보시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일본이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카드 제한을 했다. 아사히 신문의 뉴스를 연합뉴스에서 받아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엔비디아 제품 등 미국 제품 수십억 달러치 최고 1조 엔 정도의 제품을 구입하겠다. 1조 엔, 예. 10조. 수십억 달러니까 10조 그렇죠. 10조 정도 되는 거죠. 네. 수십억 달러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10조 좀 안 되게 달러로 이제 계산을 한 것 같고요. 이 네. 기사에서는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매할 거냐? 이걸 구매하는 일본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더불어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웨이퍼, 소재 등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지원하겠다. 그래서 미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의 서로의 공동적인 공급망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뉴스 자체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호재 뉴스들이에요. 네,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니, 이런 거는 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도 어쨌든 GPU 이런 건 필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거니까 많이 샀게 대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거 팔 거는 좀 잘 좀 해줘라. 예, 이 정도 협상은 뭐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 우리 그 필요하다고 우리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엔비디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엔가 다른 쪽 IB에서 미국의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올 여름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8, 9월을 정점을 찍고 다시 꺾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좀 내놨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일회성 반등에 그칠 것이다. 그 근거는 뭐냐라고 해서 딱 제시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어. 그런데 수요 견인한 인플레가 있을 수 있겠냐?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노동시장 및 임금 여건이 완화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에는 구조적 인플레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했고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이때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인플레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 더 급작스럽게 위에 튀어오르는 부분들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 측 요인에서 볼 때는 관세로 인한 가격 조정은 단기적인 외부 충격일 가능성이 높다. 추세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아마도 이 물가 상승이 진정되면 금리 인하를 재개하지 않을까. 골드만삭스에서 내용인데 그래서 요 흐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요만큼 올랐다가 꺾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봐도요. 일시적이라고. 2026년이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계속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나 꺾일 거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요게 연준의 지금 얘기하고 비슷해요. 네.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이거를 하반기에 물가가 오르는 걸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 말에쯤이나 한번 하고 내년도에 한 세 차례 해갖고 100bp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 그림이 그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은 잘 맞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가봐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연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하고 함께 같이 크로스 체크해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오늘 우리 금통이 열리죠. 네.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거나 네. 인상 쪽으로 가면 시장이 저렇게 절대 있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매크로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에서 자 이게 우리 시장의 악재일까요?
글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럽연합에서 234조 원 규모의 방산 독립 선언을 했다는 아시아경제 뉴스. 방산 독립? 네, 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합니다. 유럽연합 EU 내 방산 산업을 보호하고 무기 생산을 가속하기 위한 유럽 방산 생산 역량 지원법을 29일부터 공식 발효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유럽산 무기를 공동 구매하고 생산을 확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 생산한 유럽 무기를 만약에 사는 경우에는 저리로 대출을 해줘서 그걸 사게끔 하고 네. 그래서 그것을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판 산업 육성책으로 미국 무기를 구매를 중단하고 바이 유로피안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렇다.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의 무기가 재고가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히 조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공식 발효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주권은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때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유럽 차원의 방산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회원국들이 더는 미국 등 제3국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에서 사고 유럽에서 만든다는 원칙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나왔어요. 네. 여기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근데 저는 처음에 딱 내용을 보면서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빌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유럽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무기를 자기네들이 언제 만들어서 언제 그걸 가져가겠어요. 지금 당장 공장을 막 예. 더 돌리기도 쉽진 않겠죠.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럽판 IRA라는 표현을 써요. 미국. 그래서 유럽 내에 방산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이게 조금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근데 러시아랑 또 사이가 다시 또 좋아지고 뭐 이러진 않을까요? 유럽이요? 네, 그러진 않을까요? 이번에 안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번에 좀 왜냐하면 에너지 쪽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무기 쪽으로 보면은 뭐 사실 좀 분위기가 뭐랄까 유화적으로 되면은 무기가 뭐 조금 이렇게 너무 지금 긴급하게 하는 게 좀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 보면은 확실하게 러시아하고 지금 탈러시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의 그 플로우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다. 이 예, 판단을 예, 이제 예. 하는 거군요. 예. 예. 군사 전문가분하고 얘기 나눴을 때 저도 이제 종전되면 다시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 더 불안하대요. 언제 또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만 뭐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불확실성이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꺼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근데 푸틴이 죽었어. 갑자기. 그러고 이제 뭐 또 다른 목소리를 가진 지도자가 또 나와서 뭐 옛날 고르바초프처럼 네. 이렇게 또 화해 뭐 이런 걸 좀 얘기하면 근데 그건 너무 좀 멀리 간 거잖아요. 얘기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휘상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이번에 너무 뭐랄까 타격이 컸잖아요, 유럽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래서 러시아와 탈러시아를 여러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그 HBM4 12단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HBM3 8단이고요. 12단의 공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요 12단짜리는 4세대 칩 루빈에 들어가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준비가 다 됐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루빈 출시 일정을 확정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정하는 즉시의 양산을 개시할 수 있다. 근데 SK 측에서는 아마 올해 10월쯤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월에 이미 샘플을 보냈고요.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또 어저께 영향을 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는 현재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약 70%인데 마이크론이 8단 공급망 진입해서 SK 측은 12단으로 격차 확대를 계획하면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8단 샘플 테스트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쉽죠. 삼성전자 얘기는 항상 네.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 뉴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게 발표를 한 건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H20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지금 트럼프 네. 행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이 버전으로
B40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B40이라는 거를 이제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공급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AI 칩에 삼성전자의 DDR7을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요번만이 아니고 전에도 그 H20 얘기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최첨단은 삼성전자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용으로 있는 좀 하이 버전에는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일부 뭐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좀 있었고요. 중국이 이거 일단 다 읽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국, 유럽이 관세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국 견제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로 전기차 진출 가속화를 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는 풍부한 리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매장을 활용하고 전기차 및 전자제품 핵심 재료를 생산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중국의 전기차 공장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아디나 체리 등 주요 전기차 기업들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판매 확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수입되는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을 금지한다라는 되게 강력한 지금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유럽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다 읽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야, 그럼 진짜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그러면 어디냐? 전세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저성장이잖아요. 네. 어디인가에서 성장을 해야지만 글로벌 성장률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프리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아프리카요? 20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어요. 그 아프리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아프리카의 공을 꽤 오래 전부터 공을 들였습니다. 네. 여기에. 근데 거기에 뭐 진출했는데 오히려 중국이 다 빼먹고 아프리카 손해보는 뭐 이런 얘기도 중간에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하고 좀 연관시켜서 이게 볼 이제 필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쭉 해놓고 이쪽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많냐면 아, 좋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어마어마한 국가들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에 전기차 및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짓고 거기에 또 중국의 기업들이 가서 전기차 팔고 그러면 거기에 선점해서 들어가고 그러면은 야, 이 시장 굉장히 큰 시장에 중국에 또 뭘까 선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기사를 보면요.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다. 전문가들은 그런 의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작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장이 작아서 우리는 진출하지 못하고 유럽도 진출 안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네.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네.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2차 전지 어제 올랐죠. 근데 2차 전지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배터리 승부수를 띄운다라는 한경제의 타이틀인데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GM과 합작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 읽어드릴게요. 일단 목표는 왜 그러냐면 GM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위해서 삼원계보다 이제 LFP 배터리를 써야겠다라고 정책을 바꾼 것이 주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삼성 SDI와 GM의 인디애나 합작 공장이 있는데 여기 전기차용 LFP 생산 라인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요. LG에너솔루션과 GM의 테네시 공장은 이미 3원계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일부를 LFP 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네. 이거 못알아서 제가 중간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도 다른 메이커들도 GM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아, 가격에서. LFP를 LPF로 예, 예, 쓰셔서 예, 예. 그래서 향후 중저가 전기차에
LFP 배터리 탑재율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들은 배터리 생산 밸류체인에서 일단 중국 공급망을 최소화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네. 왜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뭐 부품이나 중국 소재를 쓰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 SDI와 엔솔이 그동안에 미국의 합작 스텔란티스나 뭐 GM이나 포드나 다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 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그렇게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 3원계만 얘기를 하다가 네.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그런 뉴스들이 저렇게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전기차가 약간 좀 뒤처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좀 들긴 하네요. 왜냐면 이제 우리 막 공장 생산 중단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예. 전기차 잘 안 팔리고. 예, 예. 중국, 유럽 뭐 이런 데들은 엄청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 예. 너무 좀 우리가 시대 변화에 혹시 조금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기업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기업이 그냥 멈춰 있을 가능성은 없겠죠. 기업이 어떤 생존의 문제인데 그렇겠죠. 굉장히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신제품이 나오고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비용이 드는 거고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네. 중국의 기업들은 수익이 창출되는 시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거기에 압박이 된 거고, 좀 이제 뭐랄까 둔화가 된 거고, 네. 거기다 더불어서 유럽은 경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렇다면 이제 유럽과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내수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인 거고, 여기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또 쫓아가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이야기 요 정도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평촌 세미나 네. 어제 그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6월 11일입니다. 네. 예, 다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있고요. 저성장 저금리 시대 채권 투자라든지 네.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NH의 구혜영 차장 그리고 이혁진 차장 두 분이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뭐 온라인에서 또 들으실 수 없는 얘기들 네. 아마 오프라인에서는 좀 더 편하게 나누실 수 있을 테니까 직접 또 궁금한 거 얼굴 보고 물어보시고. 아침엔 투자에 출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혁진 차장은 NH투자증권의 견자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직접 얼굴도 한번 보시고 네. 이분한테 직접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거는 저희 링크 또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큰일 나서 마카다미아를 내가 너무 많이 먹어갖고 지금 속이 약간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솔직히 이제 너무 죄송스러운데 네. 맛있어갖고 방송 중에 이만큼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람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카다미아는 참 인간만 먹는 거 아세요? 마카다미아는 저는 몰랐어요. 동물들이 못 먹어. 껍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질이 너무 강해갖고 저거 깨먹는 동물이 없대요. 아하. 그러나 인간은 또 그걸 어떻게든 저렇게 잘라 먹는다. 먹기 편하게 해놓습니다. 여튼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마카다미아는 좋아하시고요. 예. 그러나 초콜릿에 있는 마카다미아는 먹지 않습니다. 초콜릿 자체를 안 드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거죠.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삼계탕은 좋아하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프로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레티지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레지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립,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댄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